안녕하십니까. 백야드 북리딩 책낭독의 브루스리입니다.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고통 없이 거저 찾아오는 차각은 없다. 카를 융. 연이어서 낭독해 드릴 책은 마음의 문을 닫고 숨어버린 나에게 입니다.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평범한 인간적 욕구를 느낀다는 건 다른 사람과의 교제를 갈망한다는 뜻이다. 다른 사람과의 교제. 여러분, 교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육체적 친밀감에 목말라 있고 친구를 원한다. 그렇죠? 공감하죠? 또 섹스를 욕망한다. 필요한 것을 손에 넣으면 행복과 만족감을 느낀다. 그렇지 못하면 슬픔과 외로움, 좌절에 빠지기도 한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온전하고 안녕하다는 느낌과 자부심이 있어서 자기 자신과 세상에 만족한다. 튼튼한 자존감은 행복과 충족감으로도 연결된다. 반면 수치심은 우리가 아는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 중 하나다. 행복과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게 막는 방해꾼이다. 감정 전반에 어둠을 들이우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게 막는다. 자, 구독, 공유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감정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사학 제2권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의 감정의 기본 구조가 7개의 대립상을 이루고 있다고 말한다. 분노와 평온, 증오와 사랑, 두려움과 신뢰, 수치와 무지, 감사와 배은망덕, 연민 또는 공감과 분개, 시기와 경쟁심. 자, 이 중에서도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방어 기제가 될 수 있겠죠? 공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은 제 12장으로 점프해서 들어가겠습니다. 12장의 장 제목은 변화를 원한다면. 자, 헤드라인입니다. 자유의 대가는 끊임없는 경계다. 토머스 제퍼슨. 경계하면은 워치를 얘기하겠죠. 자, 그 다음 꼭지 제목은, 작은 꼭지 제목은 방어 기제의 강도. 방어 기제는 우리가 인지한다고 해서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 평생에 걸쳐 길러진 정신적 습관으로 우리 뇌 속 신경 연결망과 경로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자, 주목하세요. 뇌 속에 신경 연결망과 경로에 새겨져 있다. 방어 기제가 강화될수록 신경 경로에 더 깊이 새겨진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깊이 파인 바퀴 자국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힘든 지역을 여행할 때마다 우리는 그
바퀴 자국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즉 예전과 똑같은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 No. 그 바퀴 자국에서 벗어나려면 감정적 지형을 바꾸거나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다른 기법을 만들 때조차, 말하자면 새로운 바퀴 자국을 낼 때조차 훨씬 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차들이 지나간 원래 자국들은 늘 문제가 될 것이다. 늘 수치심과 연관해서 설명했듯이 아기에게 필요한 감정적 영양분을 양육자가 제대로 제공해주지 못하면 아기의 뇌는 비정상적으로 발달하고 그 상태가 지속된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의 성격과 방어기제에는 어릴 적 경험의 흔적이 평생 따라다닐 것이다. 이른바 화학적 불균형을 고쳐주는 약물로도 치료가 안 된다. 뇌의 해부학적 구조가 영구적으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말을 아무리 외쳐도 인지적 행동 기술을 배워도 위안은 얻을 수 있을지언정 그걸 이겨낼 수는 없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고 해서 진정한 변화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군요. 맞는 얘기입니다. 나의 심리치료사는 내 마음속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애버릴 수 없다고 말하곤 했다. 다른 일면을 성장시켜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수밖에 없다. 통찰력을 갖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이미 가해진 손상을 일부나마 상쇄해줄 새로운 신경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 신경 가소성에 관한 최근 연구는 뇌가 성인기에도 계속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당연지사죠. 지속적이고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치유나 완전한 변신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자신을 잘 알고 자신의 문제점과 그에 대처하는 자기만의 방식을 인지해야 성장을 위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 그때야 비로소 자신의 감정 세계를 잘 항해하게 도와줄 새로운 기술과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자, 작은 꼭지 제목은 경계. 또한 최대한 많이 그리고 꾸준히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장의 처음에서 인용한 토머스 제퍼슨의 말은 어렵게 얻어낸 자유를 지키려면 정치적으로 경계해야 한다는 뜻이지만 그 법칙은 심리적, 감정적 자유에도 적용된다. 가장 힘겨운 감정적 문제에 냉담해질 수는 없다. 수치심을 극복하고 영원히 떠나보내는 건 불가능하다. 고통스러운 감정을 유발하는 자극이 찾아오면 처음에는 익숙한 옛 방식으로 일단 맞고 보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신에게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고 평소에 가동 중인 방어 기제를 관찰하고 가능하면 그 방어 기제를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하며 부단히 경계해야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예전과 다른 선택을 해야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그 뒤 많은 정신역동 이론가들이 이해하게 됐듯 통찰로는 부족하다. 심리치료 상담하는 동안 아하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몰랐던 부분을 이해하게 되는 강렬한 순간이 오지만 그 깨달음이 저절로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평생에 걸쳐 변화를 위한 선택을 해야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다. 인생 만사가 그렇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 기술도 마찬가지고 쉬면 녹슨다는 얘기가 있죠. Rest breeds
lost 쉬면 녹슨다. 자, 죽기 전까지 공부하고 노력하는 게 인간의 기쁨이요 삶입니다. 여느 기술과 마찬가지로 꾸준히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을 기르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더 나은 연주자가 되려면 매일 연습해야 하듯이 규칙적인 노력을 통해 기술을 갈고 닦아야 한다. 자, 다음 소제목은 감정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것에 계속 정신이 팔리면 작동 중인 방어 기제를 인지할 수 없다. 현대의 현대인은 하루 종일 딴 일에 신경을 쓰느라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이 별로 많지 않다. 직업과 가정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이 끊임없이 우리의 자기 탐구를 방해한다. 많이 있죠. 페이스북, 음악, 텔레비전과 영화, 뉴스, 트위터, 웹서핑, 현실 도피적 소설, 이메일과 문자, 쇼핑, 직장에서 해야 할 일, 배우자, 이런 것들이 큰일이죠. 누구나 즐길 거리가 필요하다. 일상의 스트레스에 빼앗긴 기운을 되찾기 위해 다들 나름의 방식으로 휴식을 취하고 새로운 힘을 얻는다. 이런 기분 전환도 꼭 필요하고 어쩔 수 없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다른 일도 있지만 그 사이에 공간을 비워둬야 한다. 어떤 면에서는 주의 산만 자체가 하나의 방어 기제다. 우리는 텔레비전, 음악, 이메일, 인터넷으로 끊임없이 한눈을 팔면서 알고 싶지 않은 사실로부터 달아난다. 수많은 감각적 소리가 고통을 삼켜버리게 한다. 변화를 원한다면 그 소음 속에 고요한 공간을 읽어내고 자신의 감정의 주파수를 맞출 줄 알아야 된다. 자, 다음 작은 꼭지 제목은 마취입니다. 합법적이거나 불법적인 물질로 감정을 마비시키는 사람도 있다. 내적인 방어 기제가 먹히지 않으면 약물과 알코올을 보조 방어 기제로 사용해 고통을 누그러뜨리는 것이다. 가끔은 고민을 잊어야 하고 이런 마취제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의존하면 더 효과적인 대처 전략을 짜기가 어려워진다. 고통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절망하고 낙심한 사람에게 독주를 마시게 하라. 약입니다. 약으로 사용할 때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작은 꼭지 제목은 마음챙김. 최근 마음챙김 수련이나 명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졌다. 원래 불교에서 말하는 7가지 깨달음의 요소 중 하나인 마음챙김은 불안감과 강박장애를 비롯한 다양한 정신적, 심리적 질환을 완화해주는 한 방법으로 서구 심리학에 통합됐다. 대박! 통합됐군요. 부처는 우리의 신체 기능, 감각, 감정 그리고 생각과 지각을 차분히 인식함으로써 일상 속에서 마음챙김을 행하기를 권했다. 명상 수련을 할 때 우리는 특정한 신체 경험, 보통 호흡, 신체 경험에 의식을 집중한다. 마음이 딴 곳으로 흘러갔다는 걸 깨달을 때마다 서서히 초점을 다시 맞춘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런 명상 수련의 궁극적 목표는 깨달음이다. 그 경지에 이르면 분노와 증오 같은 감정이 극복되고 우리 마음에서 사라진다. 내 경험상 분노와 증오는 인간이라면 겪을 수밖에 없는 보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마음챙김의 이런 목표는 지나치게 이상적인 얘기처럼 들린다. 하지만 한편으로 마음챙김 기법은 나와 내담자 모두에게 보조장치로서
아주 귀중하다. 내담자 일부는 명상수련에 유용한 점을 발견했고 그보다 더 많은 내담자는 내 명상 방식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하루에 여러 번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동시에 머릿속에 흐르는 생각과 말에서 떨어져 나오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특히 사고를 주된 방어 기제로 사용하거나 수치심을 피하기 위해 남을 자주 탓하는 사람들은 머릿속 말에 잠식 당하고 휩쓸리기 쉽다. 우리는 언어적 사고 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음을 깨닫지도 못한다. 호흡에 집중하면 생각의 흐름에서 벗어나 거리를 두고 머릿속 말들을 지각할 수 있다. 바로 지금 시도해 보길 바란다. 이 단락과 다음 단락을 읽은 후 책을 내려놓고 호흡에만 집중해 보자. 가슴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느껴보라. 공기가 들어오고 나갈 때 콧구멍의 느낌이 어떻게 다른가? 내 경우엔 숨을 들이쉴 땐 콧구멍이 차갑고 폐에서 데워진 공기를 내뿜을 땐 따뜻하게 느껴진다. 다른 신체 부위들로 의식을 확장해 감각에 집중해 보자. 앉아 있다면 의자가 등을 짓누르는 압력이 느껴질 것이다. 산들바람이 분다면 바람이 피부에 와 닿는 느낌이 날 것이다. 머릿속에 생각이 떠올라 정신이 흐트러지기 전까지 얼마나 오래 고요한 의식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내담자들은 처음 시도했을 때 겨우 두세 호흡 만에 머릿속에서 생각이 시작됐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호흡에 집중하다가 주의가 흐트러지는 게 느껴지면 가슴이나 콧구멍으로 다시 주의를 돌리면서 머릿속 말의 흐름으로부터 서서히 떨어져 나오면 된다. 실패한 게 아니니 자책할 필요는 없다. 목표는 완벽한 마음 챙김이 아니라 감각을 의식하고 평소에 우리가 잘 휩쓸리는 생각의 흐름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다. 그렇군요. 거리 두기입니다. Keep distance. 그 흐름에서 벗어나 강둑에 서서 흘러가는 생각을 관찰하는 것이다. 물론 하루 종일 마음 챙김 상태로 있을 수야 없지만 머릿속에 고요한 시간을 잠깐만이라도 만들어낸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변화를 원한다면 이런 마음 챙김을 일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마음 챙김 명상에 관한 훌륭한 책을 읽고 매일 수련하기로 마음먹는다 해도 더 중요한 건 일상 속에서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연습을 지속하는 것이다. 처음엔 하루에 몇 번 한두 호흡에만 집중해도 좋다. 연습할수록 더 능숙해질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훌륭한 책은 틱나한 명상,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기적으로 바꾸는 즉 The Miracle of the Mindfulness, 이 책을 추천한다. 사고를 방어 기제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호흡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면 자기 인식이 높아지고 몸의 감각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주의를 머리에서 몸으로 돌리는 이 과정은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잘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감정을 확인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자, 다음 소 제목의 작은 꼭지 제목은 감정의 위치 찾아내기.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구독해야만 좋은 일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